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목요일에는 신문사 기자분 한 분하고 반도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수많은 얘기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하나하나 정말 정리를 좀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특히 일단은 다음 주에는 아마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HBM4에 대해서 퀄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27년에 해당되는 HBM4E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는 반도체, 특히 HBM 속도가 문제죠. 그래서 삼성은 HBM4E에서 13GBps 이런 그 얘기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나 이제 목요일 날 보면 전자신문에서 삼성전자의 뭐 HBM4의 뭐 수율이 70%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풀어볼 것인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심장한 속도입니다. 스피드죠. 결국 얼마나 이 초거대 사회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밀어 넣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속도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의 HBM3E보다 2.5배 정도 빠른 초당 3.2TB 속 대역폭 핀 속도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13GBps.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년 뒤의 얘기입니다. 2년 뒤에, 그리고 27년이죠. 양산 예정인 7세대 HBM4E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HBM4에서 이제 속도 전쟁이죠. 마찬가지로 HBM4에서도 엔비디아가 지금 속도를 높였죠. 제덱에서 뭐 8GBps 정도였었는데 그걸 10GBps 이상, 그래서 마이크론도 11, 뭐 삼성도 11,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4E에서는 13GBps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핀 속도는 HBM3E에서는 9.2에서 9.8, HBM4에서는 11기가,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서 10기가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HBM4E에서는 지금 업계 최초로 삼성이 13GBps를 얘기를 했죠. 핀수는 여기 1024개에서 2048개로 되죠. 총 대역폭은 뭐 1.2에서 1.4TB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3.25로 지금 엄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쭉 내고 제조 공정을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1A, 1B 이렇게 되는데 HBM4에서는 삼성은 지금 1C, 그 다음에 SK나 마이크론은 1베타, 1B 이런 식으로 나가죠. 여기는 이제 HBM4E가 되면은 여기는 1C, 1델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HBM4E에서는 그렇죠. 12단인데 HBM4에서는 뭐 12단, 16단 이렇게 되고 HBM4E는 16단이 기본이고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기술은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과연 메모리가 그렇게 쭉 따라가 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시한 HBM4E에 13GBps 3.25TB, 자, 이것이 그냥 지금 시장 표준보다 2.3배에서 2.5배 빠른 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 중에서 HBM4E 대역폭을 초당 3TB 이상 내세운 것은 삼성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성이 지금 졌죠. 늦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한테는 뭐 그냥 따라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메모리 업계 3등인 마이크론까지도 저희가 따라잡혔던 거죠. 그래서 메모리 플러스 연산 통합이라는 HBM의 구조적 진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뭐 종합적으로 보면 양산 시점은 27년이죠. HBM4E. 그 다음에 대역폭은 13기가 bps고 3.25TB다. 32기가 비트고 정수는 12 아니면 16단이 16단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16단이 되겠죠. 뭐 전력 소모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고. 그리고 이제 HBM 매출을 이제 삼성이 매출에 대해서도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는 뭐 11.4조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한 거의 5조 정도로 아주 점프하죠. 엄청나게 점프를 하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HBM4에 들어가는 원C D램에 대한 여러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보면 전자신문에서 원C D램의 수율이 70%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규모 테스트에서는 70%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HBM4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수율이 50%라는 얘기죠. 자, 기술적인 전략 포인트를 볼까요? 삼성의 의도를 분석을 해보죠. HBM4E의 이제 핀 속도를 13GBps,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역폭은 3.25, 대역폭이 엄하게 중요하죠. 제대계 기준은 8GBps의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는 10GBps, 요거는 HBM4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과 충족하여 신뢰 회복 및 공급망 복귀. 그런데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큰 수준인데 과연 여기에 맞춰서 HBM4E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땐 결국은 관건은 뭐냐? 원C D램을 잘 만들어야 된다. 1GBps는 1초에 10억 비트가 전송되는 속도다. 뭐 상상할 초월하는 속도죠. 데이터가 오가는 핀수가 2048개인 HBM4E에 핀당 속도가 13GBps에 있으면 1초당 총 대역폭은 3.25TB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한테는 썩 다가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HBM3E에서 경쟁사에서 뒤졌죠. 삼성이 HBM4 개발 초기부터 타사 대비 높은 대역폭 목표를 삼았어요. 엔비디아 요구에 선제 대응을 하는 거죠. 3사에서 가장 먼저 HBM4도 아니고 HBM4E를 그냥 대역폭을 제시를 한 거죠. 속도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는 또 이게 파운드리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리 통합하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한데 HBM4 이후부터는 단순히 D램 제조사가 아니라 GPU 인터페이스까지 아우른 설계형 기업만이, 그러니까 밑에 이제 베이스 다이서부터 위에 D램까지 이걸 통합으로 하는 이런 설계형 회사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은 D램, 로직, 패키징, 파운드리 이걸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HBM4E 고속화는 시스템 반도체 복귀, 그러니까 이 D램이 이 HBM4에 오면서부터 시스템 반도체로 하여튼 HBM이 이렇게 되면서 D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HBM 시대가 열리면서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다이 컴퓨터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TSMC가 이렇게 베이스 다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개념도를 했는데 여기가 베이스 다이인 거죠. 베이스 다이 있고 코어 다이, 여기에 이제 D램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독특한 연결, 그냥 단순히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 정보라든가 전력 제어라든가 연산 보조라든가 이 베이스 다이에 이 이제 그 고객사들의 요구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HBM이 곧 AI 메모리의 프로세스 역할을 하는 이런 그런 단계로 이제 단순한 그런 이제 D램에 이렇게 쌓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삼성이 HBM3 이제 실패의 교훈을 삼아 발판으로 해서 반전 계기를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HBM3에서 SK 하이닉스에게 점유율이라든가 콜테스트 모든 게 다 졌어요. 그래서 속도 대응에 지어내고 신뢰성도 부족하죠. 뭐 공급을 했어야지.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 신뢰성을 쌓거나 이럴 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아무도 얘기가 없을 때 HBM4E를 13기가 bps, 그 다음에 3.25TB를 제시를 늦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그 슬로건을 뭐 미리 던져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그 베이스 다이, 이 베이스 다이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 이제 그 산업적인 그 함의를 보면 시장 규모는 HBM 시장이 500억 달러로 이제 71조 원 정도로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HBM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 HBM이 지금 자동차에도 들어가거든요. SK 하이닉스가 HBM2입니다. 한참 세대가 뒤져지죠.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더 고급화된 HBM도 필요하죠. 연평균 성장률이 30%입니다. GPT-5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데 계속 HBM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10기가 bps 이상, AMD도 지금 MI450에서 그냥 더 많은 성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HBM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 엔진이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HBM4E의 13기가 bps 목표는 단순히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 AI 칩의 연산 효율을 직접 결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번에 2년 뒤에 이제 상용화될 HBM4E를 내놓으면서 SK 하이닉스를 뒤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이 HBM 판을 설계하는 리더로 그냥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의 로직을 통합을 하고 TSV를 최적화하고 패키징 파운드를 연동하는 것을 관건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엔비디아와 공급이 복급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의 이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HBM3에서 대응이 늦었지만 HBM4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HBM4는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콜이 나올 건데 어떤 회사가 선점을 할 것인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신문에서는 삼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음 주에는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올려볼 그런 생각입니다. 제 방송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금요일날 점심에도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한미 반도체 때문에 제가 그 투자 권유를 냈고 투자해서 그냥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을 50% 이상을 올렸죠. 짧은 기간에. 그래서 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주식에 이제 포인트를 찾으시는 분들을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외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